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표적 수사,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느냐, 청와대와 경찰이 벌인 정치 공작인가, 부당한 선거 개입인가 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이러한 사안입니다. 네,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찰이 벌인 이 표적 수사는 그야말로 집권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의 다름이 아니죠. 자,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습니다. 네, 선거 전만 해도 현직 시장인 야당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경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본인 비리도 아니었죠. 측근이 뭔가 비리 혐의에 연루되었다라는 의혹으로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계기로 선거 흐름이 뒤바뀌게 되죠. 결국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이 송철호 후보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소가 되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울산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도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되던 날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밝혔습니다. 자, 이 후보도 결국 낙선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의 동생이었던 이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창원시의 야당 후보는 1년 넘게 수사를 받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의 사천시장, 그리고 양산시장, 함양군수 후보를 비롯해서 야당 출마자 8명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경찰청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런 경찰의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은 참 희한하게도 부산 경남 지역에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이곳은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굉장히 접전지였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 선거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 후보를 공천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일부 출마가 예상되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공천 받았다가는 수사 대상이 될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이것은 당연히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락을 좌우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주요 정당의 공천 후보에 대한 어떤 수사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암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정치 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검찰도 아닌 경찰이 바로 이 집권 여당이 관심을 갖는 지역마다 나서서 상대 야당 후보를 표적 수사하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경찰은 완전히 문재인 정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집권 여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야당을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뿐만이 아니죠. 과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던 바로 그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등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린 쪽도 경찰이었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표적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보인 행태를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청와대로부터 이첩을 받은 이 사건을 사실 경찰 안에서 누군가에게 첫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받은 그 수사관은 이 건을 보더니 이것은 뭔가 기소할 수
없는 건이고 어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뭔가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이 사람을 좌천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 배당받아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그 경찰관은 지금 비리 혐의로 아주 기소가 된 상태이죠. 네, 당시 울산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수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사권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수사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울산지검은 지난 3월 울산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이 송치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하면서 뭔가 기록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참 이례적으로 95쪽에 달하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연일 언론에 나서서 뭔가 검찰의 정치행위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황운하 전 청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황운하 청장은 연일 언론에 나서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신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검찰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 뭔가 검찰에 의해서 기획된 이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이 언론에 나서서 뭔가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정반대죠. 이 사건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행동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관련 첩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모은 정보를 이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이후에 수사 상황까지 꼼꼼히 챙겼던 청와대에 의한 정치 공작 그리고 선거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정말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주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일절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경찰이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청와대에는 언론 보도 상황이라든가 정당에서 이의 제기한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한다. 첩보가 아니더라도 중요 사건이나 언론 보도 사건은 청와대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별도의 어떤 보고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 3월 16일에 있었던 이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그 이전에 청와대에 일절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의 취재가 계속되자 경찰청은 말을 바꿨습니다. 약 이렇게 브리핑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다시 찾아보니 지난해 2월쯤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계속되자 경찰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한 차례 보고를 했었고 압수수색 그 이후에 8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고 실토를 한 것이죠. 이러한 경찰의 실토 이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관해서 9차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청와대에 경찰이 보고한 건 9건 가운데 8건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뭔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이 네, 뭔가 거짓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정말 별도로 운영했던 특감반 직원 2명이 직접 울산까지 내려가서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고 또 보고를 독촉하기도 하고 보고를 챙겼다라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 집권당을 편들고 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참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뭔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뭔가 믿음이 있어서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비난받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정보 담당 경찰이 총선 당시 여론을 수집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더기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선거 공작,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말 중대 범죄죠. 네, 이제라도 경찰 제발 정신을 차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아니라 견찰 아니냐, 개견자를 써서 견찰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